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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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밀양여고 2학년 재영, 박현채라고 합니다. 저는 물리와 화학 공부법을, 저는 생명과 지구과학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신지연입니다. 저는 한국 지리와 세계사 공부법을, 저는 윤리학과 사회문화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문아, 박하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국어 공부법을, 저는 영어 공부법을, 저는 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먼저 수학 공부법을 들어볼까요? 좋아요. 수학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의 경우 교과서는 기본으로 풀어야 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도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는 틀린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산 실수, 공식 실수와 같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로 다양한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시험 문제로는 교과서나 선생님께서 해주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애내독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그 유형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모두 끝나면 틀렸던 문제에 대해 숫자를 바꿔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하면 수학의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겠는데요? 와, 그러니까요. 이제 저의 영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내신 등급에 비해서 이제 2학년 1학기 1차 영어 내신 등급이 무려 3등급이나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그런 비결 같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단어를 지독하게 많이 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평일에는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꼭 이제 일어나서 복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복습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복습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주말에는 평일에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평일에 틀렸던 단어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테스트 해봄으로써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개씩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제 그 단어들의 예문을 찾아보고 해석을 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그 단어의 뜻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팍 인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예문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구조 분석인데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전치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끊어읽기 아시죠? 끊어읽기 저는 하는 것을 정말 강추하고요. 그리고 셋째, 문법 공부인데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문법 파트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문제를 풀려면 이 문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을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여기에는 왜 이 문법이 쓰였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당부의 말인데요. 듣기와 스피킹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문법 부분은 정말 빠삭해서 문법 부분을 모의고사한테 맞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영어 듣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까인단 말이에요. 물론 문법도 중요하지만 스피킹과 리스닝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해야 영어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영어 공부 어렵지 않아요. 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공부법이네요. 와, 이런 거 다 알려주면 모든 학생들 100점 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를 똑똑히 봤다고요. 그럼 이번엔 국어 공부법을 들어볼까요? 좋아요. 우선 내신 국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전체 지문을 일이해독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요약을 해보거나
혹은 세세한 장면의 특정한 부분을 파악해두는 것도 문제를 풀기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파악해두면 좋고 화자의 정서도 놓지 않고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시는 선생님께서 필기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를 해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설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스스로 분석해보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특징과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은 인물 간의 특징이 대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점수를 높게 따실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은 우선 기초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문장 성분이나 품사 등의 기본 개념을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문장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자주 해주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하며 나온 문장을 문법을 적용시켜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문법은 예외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모의고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고 외우려 하기보다는 읽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문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좋습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는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꼭 사전에 검색을 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예문을 파악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문학 문제는 선지를 읽을 때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보다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선지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와, 역시 국어 덕후시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했던 공법 모두 저희가 해보고 좋은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과탐공부법을 알아보러 갈까요?